사랑하는 사람한테 정 떨어지고 마음이 변하고 이런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세 개거든요.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깨지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공들인 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기간에 상관없이 웬만하면 이 세 개는 계속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만나고 결혼해. 유튜브 쇼츠에 참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영상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남자가 정 떨어지는 여자들의 특징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중에 유독 라이크가 많이 쏠려있던 댓글 중에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저런 행동을 해도 그냥 그 단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정이 떨어지진 않는다. 고로 정이 떨어지고 말고는 그냥 마음의 문제다. 이런 뉘앙스의 댓글이었는데 생각보다 그 댓글의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고요. 해서 그 댓글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 드려야겠다. 라는 취지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건 정말 그냥 마음의 문제일 뿐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남녀관계 모든 건 마음의 문제는 맞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정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상 초창기 때부터 늘 주장해왔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유동적이죠. 그렇게 안 좋았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내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건 조금 냉정한 말이지만 저한테 재회 상담 받았던 분들 다 초반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음이 변해가고 달라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정 떨어졌다. 이건 언제든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오늘은 상대가 나에게 정이 떨어지는 이유들을 줄줄이 나열한 그런 좀 따분한 영상이 아니라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정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 때문에 나한테 실망하는 거냐?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기적인 태도? 과소비? 혹은 언행이 올바르지 않을 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귀기 전부터 이런 성향이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랬던 놈인 거 알고 시작했으면 실망 안 해요. 다시 말해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변한다는 건 연애 초창기에 보여줬던 그 사람의 일치성이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실망하게 되고 그때 정 떨어지게 되고 그게 질려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기적이고 과소비하고 말 예쁘게 안 해서 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엔 배려심 넘쳤던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소박한 줄 알았던 사람이 과소비를 하고 수줍어하고 말 예쁘게 했던 사람이 싸우니까 막말몬이 돼. 이런 일치성이 깨질 때 마음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좀 특이한 경우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남자들의 연애 시장에서 진짜 초상위권까지 올라간 분들이 있잖아요. 외모 좋아, 몸 좋아, 능력 말할 것도 없어. 이런 남자분들은 의외로 그냥 평범하고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보다 뭐랄까 좀 나쁜 년을 좀 좋아해요. 어딜 가나 다수의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좀 평범한 게 질려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좀 내 스타일대로 살짝 좀 나사가 나간 듯한 좀 4차원적인 그런 좀 나쁜 년을 만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가 이제 진짜 이 남자가 너무 좋아진 거죠.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전과는 다르게 배려하고 지고지순한 예쁜 소녀가 돼요. 그럼 놀랍게도 이래서 이별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역시 일치성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걸 다시 돌리려면 다시 내가 나쁜 년이 돼야죠. 그래서 참 그런 솔루션을 줄 때마다 그냥 심플이지 베스트야.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요. 아무튼 그런 일치성이 깨져갈 때 남자도 서서히 마음이 뜨게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 사람한테 정이 떨어질 때 야, 나 지금 그런 행동 좀 정 떨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의 마음이 식는 과정은 예전에 김달리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살자 마냥 티 안 나게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여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전과 같은 마음을 보이지 않고 마음을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 이건 좀 나한테 식었는데 라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한다면 1차적으로는 빨리 이걸 말로써 캐치해야 돼요. 아직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속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솔직히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라고 그걸 찝어준다면 땡큐죠. 그 부분만 고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런 깊은 대화하는 걸 선뜻 내켜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나 불안하다고 티내는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깊은 얘기를 계속 시도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조금 돌려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캐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공법으로 물어보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돌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다. 그래서 신년 계획을 짜는 중인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더 좋아질까? 여기에 뭘 추가해야 더 좋을까? 뭘 더 해야 네가 좋아지겠냐 이 새끼야를 은근히 돌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남자친구가 떨떠름하게 운동 요런 맥락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외적인 걸 지칭할 때가 많아요. 살을 뺐으면 좋겠다를 어렵게 돌려 말할 때 보통 운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운동과 비슷한 류의 니즈가 나온다면 연애 초반과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예전으로 돌아가도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이것 외에 자기계발과 관련된 공부와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한다.
자격증 시험. 이땐 네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 초반에 비해서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나태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의외로 모임 활동을 권하거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라 이런 식의 니즈가 나온다면 본인만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죠. 직역하면은 나 좀 냅둬줘. 너도 너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좀 너만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시간도 좀 생기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좀 돌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또 너무 이 사람의 시간에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의심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전공법으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어 다 물어봤는데 영 대답이 시원치 않다. 그럼에도 방법은 있죠. 남자들의 마음이 식거나 변하는 이유, 가장 대중적인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나의 초반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일치성이 깨진 구간이 어딘지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신체의 변화. 앞에도 대충 살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만 보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가 짱이다, 외모지상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TMI긴 한데 제가 좀 화면으로 보면은 이런데 실제로 보면 조금 몸이 좋은 편이거든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막 몸이 좋았던 건 아니고 한때는 진짜 몸이 박살났던 적이 있었어. 살은 계속 찌는데 배만 계속 나오고 막 흘러내리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신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자존감도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곳에 나서거나 나를 소개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외적인 자존감이 10% 떨어지면 내적인 자존감은 30% 떨어지더라고요. 해서 다시 옛날 모습을 찾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뭐 가져오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건 연애를 떠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신체 관리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이 변화가 좀 심한 분들은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이제 또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 뭐 이딴 거지 같은 생각으로 그런 쓰레기한테도 못 벗어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좀 변화했다면 운동합시다. 두 번째, 스타일의 변화. 앞에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연애하는 동안 내 체중의 변화나 신체 변화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은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신 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면서 연애가 좀 길어지면서 그에 따라 편해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일단 옷에 크게 눈이 안 가고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고서야 막 힘주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 역시 초반과의 일치성이 깨져가면서 마음이 서서히 뜨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태도의 변화. 솔직히 이게 제일 많아요. 연애 초반 혹은 썸을 탈 때 난 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뭐 나름 당당하고 당차고 어떨 땐 쿨한 모습도 보여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에 조금씩 집착하게 되고 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불안해지고 이때부터 막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태도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은요.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내 문제나 상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게 점점 나를 좀먹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내 삶이 조금 불안정해졌다거나 이직 문제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이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대인관계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서 결국 나의 연애적인 태도마저 병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태도의 변화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트러블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참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갑자기 막 며칠씩 격리되고 다니던 직장에 당분간 못 나가고 애기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연애까지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 내가 연애 초반과 지금의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라고 내가 생각해도 느낀다면 이는 좀 다른 방향으로 촉을 세우고 의심해봐야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남자친구 외에 뭐가 있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나조차도 직면하기 두려워서 묻어두고 있었던 그 이유들이 차츰차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들이 드러났다면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태도가 이상해진 건 제가 나쁜 놈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 고민 이놈 새끼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고 흔들리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알고만 있어도 많은 부분의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이때는 되게 단순해요. 당분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연애 생각 잠깐 멈추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놈을 어떻게든 무찔러야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 무찌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웬만하면 상대도 나를 이해해줍니다. 더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응원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매력이 회복돼.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텀이 도죠.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써야 되니까 연애 힘이 조금 빠져요. 그럼 상대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시간이 확보가 돼. 옛날 붙어서 서걱거리던 사이에 텀이 더지니까 그제서야 이 텀 사이로 두 사람의 감정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그냥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연스럽게 밀당할 수 있는 거잖아. 최고의 밀당이 뭔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밀당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 걸 해야 돼. 그래서 연락도 전처럼 막 집착 안 하게 되고 얘가 뭐 한대 그럼 뭐 잘하고 와 쿨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도 얘가 좀 다른데 하면서 조금 좀 안 달라고 내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석삼조나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노력을 안 하면 뭘 하려고 그래요. 이미 변해버린 관계라 할지라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너무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금 이 마음 하나만 믿고 나태해지지도 않는, 긴장할 곳엔 좀 긴장할 줄 아는 그렇게 똑소리 나게 연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